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의 금전운, 여기 주역 카드 3장으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1개월 차로는 삼풍고개가 등장을 했는데, 삼풍고개는 이 산, 머무르는 덕성을 가진 산이 위에 있고, 이 풍, 나무의 기운이거든요. 어떤 음목인데, 음적인 목의 기운을 가진 그런 부드러운 나무가 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원래 이 나무가 산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야, 요 높은 산 보이시죠? 요쪽에 가 있어야 산의 전기도 받고 내가 올바르게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엉뚱하게 지금 되게 외딴 곳, 산 아래에 지금 평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느낌? 요쪽에 있는 이 나무를 좀 뽑아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계속 썩어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뭔가 알게 모르게 어떤 금전운이잖아요. 갉아먹는 그런 금전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딘지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라던가, 나의 어떤 낡은 소비 습관, 그러니까 오래된 소비 습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낡은 거예요. 더 이상 낡아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삼풍곡에는 어떤 수정, 이게 그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걸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좀 이게 약간은 망쳐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벌금이라든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런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기지 않은 게 있으시다면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족관계 내에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이 좀 불분명한 경우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선의로 좀 도와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희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삼풍곡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사왕후 고상기사. 불사왕후는 왕과 제후를 섬기지 말고 고상기사, 나의 일을 드높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왕과 제후를 섬기지 말라는 거는 이제 그들한테 뭐 아첨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어떤 공로를 인정받고 싶고, 나의 어떤 과업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더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좀 있는,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상기사라는 거는 이제 그들에게서 어찌 보면 독립을 하거나 좀 신경 쓰지 말고 내 거에 매진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될 때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뭔가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도와주면 나에게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겠지라고 내심 기대를 하면서 돈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거면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이것이 천산동계 흐름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데, 2개월 차가 이제 천산동계입니다. 이 돈이라는 글자 자체도 달아나다, 피하다, 숨다, 은둔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왜 숨어야 되냐 하면은 외부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고개도 마찬가지인데, 금전운과 관련해가지고 나한테 막 이렇게 기운이 상승하고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랑 역행한다는 건데, 주변 기운이, 그러니까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칩거하고 은둔하는 걸 택하는 게 좋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불사왕후 고상기사 내 할 일을 마쳤으면 더 이상 뭐 바라지 말고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다. 공을 쌓아도 주장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머물지 말고 잘 살피고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좀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피신하고 챙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금전과 관련해서 외부 흐름에 자꾸 역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도와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 기운에 매여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천산동괴에서는 개돈, 유진려, 흉신첩, 길 이런 구절이 있는데, 개돈, 유진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사롭게 신경 쓰는 어떤 그런 주변 상황들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은둔을 하려고 해도 마음 편히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그래서 주역에서 흉신첩길이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왕과 신하를 기르는 것처럼 왕과 신하 죄송합니다. 흉신첩, 첩과 신하를 기르는 것처럼, 첩과 신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도 않게, 그렇다고 아예 뭐 쌩까는 그런 것도 아니면서 적당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게 깜깜한 밤이고 산중이잖아요. 이럴 때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무르고 숨으라. 만약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자 역시 이렇게 달아나거나 숨어버리고 입 닫을 수가 있다. 모르는 척. 그러니까 금액이 꼭 큰 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돈은 소중하잖아요. 금전은. 근데 이게 입을 닫을 수 있다. 그래서 못 받을 거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먼저 없다고 하고서 숨으라. 네, 그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남의 말이나 어떤 뭐 참견, 충고 이런 거보다는 나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뭐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괜히 그렇게 행동하시기보다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특히 소사는 괜찮은데 대사는 불가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소사, 작은 것은 이제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작은 일. 근데 큰 거는 좀 주의해라. 그래서 더더욱 어떤 큰 금전 거래라든지 무리한 투자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2개월 차에 건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데 3개월 차에 중수감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중수감계가 3개월 차로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리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도 있어서 이 카드가 나온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현재의 잠재의식에 따라 펼쳐진 카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마음가짐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후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수감은 이 감이라는 것이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된 구덩이 속에 또 구덩이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구덩이는 내가 가다가 나도 모르게 빠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내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선의로 행동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거예요. 한번 빠지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또 보이시죠? 중수감. 이 수가 이제 물인데 특히 중수감의 물은 굉장히 거칠고 차고 또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되게 거친 그런 물살, 갑자기 그런 불어난 물살 여름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어떤 일정 수준까지만 가까이 안 가도 괜찮은데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그 물의 기운에 휩쓸려 가지고 아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수감이 나타내는 기운이라서 특히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 같이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카드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제사의식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이 제기그릇 2개랑 술동이 하나가 있어요. 술 한 동이 여기 술주자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제사의식 치고는 굉장히 정말 간략하고 뭔가 생략한 듯한 느낌을 주고 소박한 제사의식입니다. 원래 제사는 되게 이제 화려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있다는 거는 나의 형편이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늘에 간청을 드린다. 형편이 비록 어렵지만 이렇게 술 한 동이랑 제기그릇 2개만으로도 하늘에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서 간청을 드리니 나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괴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어려운 것이니까 이럴 때는 나의 씀씀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특히 어떤 뭐 경조사비 같은 거를 내야 할 수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결혼식 축의금이라든지 뭐 조의금이라든지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된다라고 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약간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축의금은 이 정도 내야지 뭐 이 정도 내면 그게 친구야 약간 그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 제발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나의 어떤 진실한 나의 어떤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축의금으로 뭐 진짜 내가 되게 돈을 너무 잘 버는 사람이라 가지고 50만 원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막 5만 원을 줬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나름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지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나 지인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는데 내가 형편 나아지면 더 잘 해줄게. 이렇게 뭐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 뭐 상황을 변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어떤 지출이나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알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24절기 오라클 카드로 조언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조언도 지금 입동 카드가 나왔는데 입동은 입동,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24절기 중 하나입니다. 한 양력으로는 11월 7일?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이야 뭐 겨울에 난방 다 되고 우리 패딩 다 입고 하니까 추위 그렇게 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추위를 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어떤 의식이고 마음의 어떤 큰 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입동의 어떤 추위를 보고서 옛날 사람들은 그해 겨울에 추위를 가늠했다라고 합니다. 입동 때 날씨가 되게 추우면 그해 겨울이 굉장히 추웠대요. 근데 요즘에도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1월 초나 뭐 이때쯤 11월 날씨가 좀 많이 추우면 정말 추운 한겨울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짐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조짐을 잘 읽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단속을 좀 해야 된다. 여기 인물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되게 빛나고 있어요. 되게 냉철한 기운이 있고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여기 검도 빼들고 있습니다. 약간 페이지 소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된다. 여기 이런 대나무랑 어떤 매의 발톱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의 판단에 의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남들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상황을 봐주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상황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씀씀이를 잘 단속을 하시면 이 3개월 동안의 길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3장의 카드는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 차례대로 그 흐름을 뽑아본 건데요. 이 3개월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순조롭습니다. 여기 그리고 1개월과 2개월 차를 보면은 둘 다 이렇게 연못 그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좋은데 1개월 차를 먼저 보면 뇌택 귀매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신랑 신부가 혼이 나는 그런 행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기쁘다라는 건데 이 귀라는 것은 돌아가다, 그 사필 귀정 할 때 그 귀인데 돌아가다, 시집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혼인 자체가 나의 어떤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혼이라는 테마랑 왠지 연관이 있는 금전운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그림도 같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을 하게 돼서 축의금을 받거나 축의금을 이렇게 받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뭐 결혼을 또 해서 집들이 선물도 또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어떤 축하 선물이나 결혼과 관련한 그런 금전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처가나 시댁으로부터 내가 어떤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금전을 지원받거나 하는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혹시나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축의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게 택이 나왔잖아요. 연못이 기쁜 마음으로 내시면 이 경우에는 다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표정이 다 되게 보면 되게 밝아요. 그쵸? 환하고 되게 좋기 때문에 내가 줄수록 기쁨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못의 규모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냥 어쨌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 그냥 억지로 이거를
낸다. 그거는 좀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출하는 돈이어야만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런 저수지는 사실 이렇게 금전이거든요. 연못? 이런 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나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서 나의 어떤 새로운 금전의 출처를 판다는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새롭게 파고 만들어 나가서 내가 점차로 안정을 찾고 조금씩 해보면서 어떤 길한 그런 흐름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2개월차 흐름이 천택이 궤인데 이 연못이라는 게 주역에서는 기쁨을 나타내거든요. 옛날에 그 농경사회 때 우리도 이제 뭐 아주 옛날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경사회라는 건 정착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사하고 그 농사의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쌀 생산하려면 사실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기후적으로 그렇게 물이 제때제때 꼬박꼬박 이렇게 내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장마철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물을 제때제때 얻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못이나 저수지 같이 큰 규모로 이런 물이 고여진 장소들 이게 물 저장소 역할을 해서 상당히 어떤 금전 창고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돈이었어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철에 물이 너무 귀했어가지고 이제 논농사의 경우에는 이제 남의 집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같이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고 여기 이제 비 내리잖아. 나 진짜로 되게 그래서 저는 더 길한 흐름으로 지금 그래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근데 규모뿐만이 아니라 이 기운 자체도 지금 달라진 연못이기 때문에 뇌택김에는 이 뇌가 우레이거든요. 우레의 연못이라면 이거는 천택, 하늘의 연못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기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좋은 변화가 지금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선 1개월 차의 금전운이 이 2개월 차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행복하고 좋은 기분이 든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 부분 역시 이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시기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놔 봐라. 이 천태기가 보면은 이호미 불질인형이라고 해가지고 이호미 호랑이 꼬리를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밟아도 불질인 사람을 안 문다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심스럽게 하늘의 명을 받들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진짜 이 1개월 차 시기에 여러분이 무언가 원하는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든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다, 길하다 이런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해치운다거나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뭐 내일 할 것도 오늘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까지 하는 그런 거는 좀 길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순리대로 차례대로 해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주변 환경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금전운에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든 지출이든 필요한 곳에 내가 이렇게 조금씩 쓰다 보면은 이 시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뇌택김의 카드가 나와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시기에 1개월 차 시기에 혼담이 오가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2개월 차에 아주 좋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도 이 시대처가 부드럽게 아마 잘 조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하게만 안 한다면. 그래서 온화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매너 있게 지킬 거 지키고 선 안 넘고 혼담에서 오가는 그런 금전과 관련된 것들에 각자의 어떤 상황을 존중하고 과하게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아주 좋은 길로 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게 3개월 차가 뇌수해이거든요. 뭔가 약간 이때까지 긴장감이 조금 있었다면 이때는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보답으로 다가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해가 여기도 보시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우레 천둥번개 치고요. 이 비가 내리고 이렇게 근데 되게 이 비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단비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 하늘의 은택으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렇게 백과 초목들이 살아나고 성장을 하는 기운이다. 이 백과 초목 개갑탁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초목이 싹 트는 것도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본격적으로 트인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서 이제 내가 조금 긴장이 풀리고 유해진다 이런 심리적인 상태도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결혼이라는 테마 이거랑 또 관련해서 보면은 이 뇌수의 해가 풀린다는 건데 이게 또 해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또 이제 제가 연관드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출산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이제 비가 하늘의 은택이기 때문에 그 이제 외부적인 그런 높은 기운이 주는 것들. 그래서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이렇게 나라에서 장려해주는 제도나 복지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의 금전 부담을 줄여주고 뭐 꼭 출산 관련이 아니라도 근데 이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나 지원을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 여우가 있잖아요. 여우 그림이 있는데 이제 똑똑하게 실리를 챙겨라 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뇌수에 이제 또 이 여우가 나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전획3호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3마리의 여우를 잡아라라는 거거든요. 밭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길하다는 거예요. 내가 취할 게 있다. 이 우레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의미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금전과 관련해서 이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또 내 상황이 풀린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느껴지긴 해도 근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들인 공이 있다든지 그래서 뭐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계약 소식이라든지 취업 소식이라든지 그래서 운 자체가 이제 좀 풀려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인연과 맺어지면서 여러분들 금전운이 조금씩 진짜 트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24절기 오라클 카드를 조언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입추 카드가 나왔거든요. 입추는 가을의 시작이잖아요. 뭐 절기가 입추 그럼 8월 초, 한 8월 첫째 주, 8월 한 7일 그 정도 무렵인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많이 덥긴 하죠. 근데 많이 덥긴 한데 괜히 입추는 아니겠죠? 한 그쯤 시기 되면은 서서히 햇볕이 들어오는 각도가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렇게 비스듬해지잖아요. 좀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리고 이제 절기상으로 어쨌든 가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을 하면 우리 뭐니 해도 수확이죠. 수확. 이 여름에 심은 벼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신경을 쓰고 또 열심히 잡초 제거해주고 김매기 해주고 내가 돌보고 여전히 좀 바쁜
바쁘긴 해요. 그래서 계속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여름 동안 내가 들여왔던 공을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좀 행복한 마음으로 바쁘게 지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거두어 드릴 게 있는데 남은 그 시기 동안 추분까지 내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공을 들이겠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되게 좀 축제 분위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 이게 족두리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뭔가 탈춤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예전에 꼭두각시 춤?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해요. 꼭두각시 탈춤? 뭐 이런 분위기인데, 뭔가 근데 이제 되게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농민들이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이제 행사하고 즐겼었잖아요. 이런 게 다 뭔가 농사에 대한 의식?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확에 대한 기원, 감사하는 마음, 축제처럼.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어떤 긴장하고 긴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순간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 수학에 대한 어떤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좀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 해야 되는 거 성실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여기 또 보시면 여기 두 마리 새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을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긴장했을 때 같아요. 뭔가 약간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만약에 내가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되게 길한 소식인데 솔직히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약간 불안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에는 포커페이스를 딱 유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마음의 안정도 되고, 당연히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됐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이제 포커페이스를 딱 이렇게 멈추고 이제 기쁜 마음을 드러내면서 이제 약간 주위에 여유도 좀 드러내시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표정을 드러내시면 길하다라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고, 뭐, 그리고 이제 귀매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도 족두리에 연지곤지라서 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결혼 테마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결혼과 관련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맞이하시면 돼요. 좋은 결실 있다고 카드가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세 장의 카드는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 차례대로 그 흐름을 뽑아본 건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지고 3개월 차에 조금 주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개월 차는 지천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지천태괴, 그리고 봐도 좋은 느낌이 들어요. 이 태자, 이 태라는 것은 이제 크다라는 뜻인데, 이 땅과 하늘의 기운이 조화롭게 소통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기운이 다 이제 큰 두 가지의 기운이잖아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만물의 탄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운. 그렇기 때문에 결실도 크다라는 거거든요. 내용 중에도 이 지천태의 경우에는 태는 이 소왕대래, 길 형하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왕은 이제 작은 것이 왕 가고, 대래
레는 이제 나한테 오는 기운이거든요. 큰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작은 거, 소인 무리는 가고 큰 것, 대인이 내게 온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운은 이제 가고 도움이 되는 사람, 기운, 그런 귀인이 다가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전운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말 이 지천태가 나왔다면 내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귀인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큰 뜻을 품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정말 투자를 좀 받으면 내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먼저 요청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이 뭐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뭐 매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천태괴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좀 돈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가치가 있는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선순환이 돼서 돌아오거나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근데 이 지천태가 나왔으면 내가 준 게 10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마 갚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까지 두둑하게 해서 이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흐름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여기 인물이 이렇게 방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거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남녀의 혼례를 의미하기도 해서 이 혼사에 관련된 거라면 역시 금전운과 관련해서 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괜찮아요. 이 2개월 차는 그리고 이제 이 2개월 차는 뇌풍향괴인데 이 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구하다, 유지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뭔가 이 1개월째의 흐름이 큰 이변이 없는 한 내가 뭐 어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한은 이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태극 모양은 금전운을 내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또 뜻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사소한 어떤 출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크게 그 흔들릴 일은 없고 그 금전 상태가 오히려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전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항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부부 사이의 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구성, 그러니까 영원성, 변함이 없고 이제 그런 거니까 지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단기적인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이끌림보다는 조금은 냉정하게 파악하고 나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에 목표를 두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뇌풍항괴 6효사 중에 그 첫 번째 준항정흉무유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준항이라는 것이 되게 막 어떤 완벽주의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이 파고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항상됨을 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초반부터 이 항구성을 그렇게 깊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좋지 않다. 너무 처음부터 결과를 깊게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남녀 사이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뭔가 약간 부부에서나 할 법한 것들을 서로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막 해주면서 너도 이거에 만족해야 돼 약간 그런다거나 서로에게 약간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이제 오히려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는 너무 단기간에 내가 뭔가 1개월 만에 시작한 지 1개월 됐는데 10개월 한 사람처럼 되길 바란다거나 이제 그런 것 자체를 기대하는 걸 주의하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것 조금 주의하라. 그리고 3개월 차에는 이게 중산간괴가 나와서 이거는 겸산간이거든요. 중이라는 게 이제 이중이니까 산이 겸했다. 산 뒤에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흰 진돗개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구가 산은 이제 그쳐라, 멈추라, 이제 머무르면서 잠깐 스톱하고 훗날을 도모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괴여서 뭔가 약간 어떤 종료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는 해요. 여기까지 잘했어. 그럼 조금 쉬고 다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성취랑 시작의 준비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괴이기 때문에 이제 머무른다의 의미로 보면은 이 배경도 이제 첩첩 산속이고 이 산에 둘러싸여서 만약에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주변이 뭔지 잘 가늠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산속에 있다는 거는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지출에 대한 유혹에 맞서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내용과 좀 연관해서 또 제가 설명해 보자면 이게 우리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욕심, 인간적인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이끌면 이 얼굴에 달려있는 여러 감각기관들 특히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는 끄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눈, 코, 귀, 입 달린 인간이라면 진짜 누구든 유혹에 끄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겸상관이 나타내는 건 아예 그러한 위험성 자체를 배제하라. 그런 걸 아예 차단하라. 애초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죠. 보지도 듣지도 말라.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소비를 안 해야 된다면 신용카드를 아예 없앤다거나 뭔가 약간 유튜브 중독이라면 컴퓨터를 아예 안 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유를 좀 이렇게 해본 거지만 그 정도로 좀 강력하게 나를 단속하는 게 이롭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는 지출을 어쨌든 삼가시는 게 좋고 돈 빌려주는 것도 포함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누가 불쌍한 척을 하면 또 내가 거기에 끄달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삼가시는 게 좋고 나의 재정 상태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라. 그러다가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삼가고 머무르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누가 좋은 거 투자해보자 같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이 아주 든든해 보이는 백구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두 다리 근육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믿음이 가는 존재예요. 이 백구는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는 존재이거든요. 주인 곁에 듬직히 머무르면서 안위를 이렇게 봐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24절기 오라클 카드 리딩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언 카드로 소설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겨울에는 소설 이렇게 완연히 겨울 복장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 복장도 상당히 참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도 이렇게 따뜻한 걸로 감싸주고 있거든요. 너무 좀 귀엽고 예쁘고 그러네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입고
여미고 월동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소설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 21일, 22일 그 정도로 이제 입동 다음 시기이잖아요. 첫눈이 또 내리는 시기라고 해서 소설이라고 해요. 소설. 그래서 사실 뭐 눈이 내리면 이제 기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찬 바람도 불고 날씨가 추워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도 여미고 그리고 우리 행동도 좀 줄어들고 차분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뭐 바깥 상황은 춥긴 하지만. 그런데 이 카드에서는 여인의 표정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그래서 뭔가 저는 느껴지는 게 되게 차분해요. 차분해가지고 뭔가 약간 모시는 이 아씨를 모시는 이 마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 마님 추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되게 담담하게 괜찮다. 이게 한마디라고 딱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분처럼, 이 마님처럼 나의 어떤 마음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티 내지 말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게 중상간이 나왔다는 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담담함을 유지하라. 전혀 위축되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뭔가 이유 있는 어떤 약간 어려움일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왠지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어떤 시작을 앞두는 그런 기운이기도 하니까 이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이런 말은 근데 좀 어찌 보면 말은 쉽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에 내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조금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모자르다, 남들 미치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간지 나잖아요. 간지. 그래서 이렇게 이 소설이 나왔다는 건 네, 요거랑 또 연관해서 보면 간도 좀 추운 계절을 나타내요. 사실 이 북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운 시기가 나에게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 금전 지출에 대한 것도 이런 수지를 고려하시면서 미리 지출 대비 금액을 정해두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나가는 대로 바로바로 쓰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미리 그 수지 타산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부터 3개월 차 시기부터 들어오는 거를 불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오히려 지출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지속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 좋은 그 복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로 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3장의 주역 카드는 1개월 차부터 3개월 차까지 차례대로 그 흐름을 뽑아본 건데요. 뭔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금전운에 있어서 약간 어떤 변화의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1개월 차에 택화역괴가 나왔는데 이 혁이라고 하는 거는 혁신, 큰 개혁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 지금 그 호랑이랑 표범이거든요. 근데 이 택화역괴 그 내용 중에 그 대인 호변, 군자 표변, 소인 혁면 이라고 해서
소인형면. 소인은 단순히 겉부분, 면상만 바꾸지만 이 대인, 호변, 군자, 표변처럼 대인이나 군자는 이 호랑이나 표범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겉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나의 뼛속까지 바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력한 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어떤 금전 출처가 바뀐다든지 그 출처가 바뀌는 어떤 시작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변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 이게 군자 대인처럼 호랑이 표범처럼 확실하게 택화역을 우리가 주역에서 이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위랑 아래를 바꾸면 참고로 이제 화택규괴인데 이 화택규의 규는 어긋남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규괴, 어긋난 상황들, 우린 금전운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긋난 금전운,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나 그런 갈등에 대비해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변화를 취하는 흐름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고수해 오던 방식이 있다면 이 시기 동안에는 바꾸는 것이 좋고 금전의 출처를 그런 바꾸는 시작을 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일과 관련된 거라면 내가 단순히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단순히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내가 안 해본 거를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택화역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기존의 루트 외에 내가 새로운 루트를 도전해봐라. 이게 위에가 택이고 이제 아래가 화, 불꽃인데 연못 물 안에 화라는 불씨가 있는 거거든요. 연못 안에 불꽃이 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뭔가 안 어울리는 조합 같기도 하죠. 약간 그런 거 자체가 혁신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미처 생각 못하는 그런 조합. 이런 게 진짜 개혁이고, 그래서 이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주역에서 이제 그래서 칠용명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력을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24절기 오라클 카드, 이 24절기 오라클 카드도 이제 이 농사민족에게 각 그 24절의 시기마다 이 농가에서 그 할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철마다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 철이 든다라는 것도 이 24절기를 안다라는 거기서 유래했다고 해요. 내가 할 역할을 깨달으면 철이 든다는 건데 이게 농가에서 그때 보통 취해야 했던 것들, 그 시기마다 해야 했던 것들,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이제 철 아는 거고 그게 철 드는 거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철에 대한 거, 그러한 철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다시 내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법칙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 난 이제 다른 종류의 걸 해야 되니까 나의 책력을 다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근데 걸린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금전의 출처가 바뀌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차 보면 내산속각계가 나왔는데 요 1개월 차랑 연관해 본다면 이 속가 자체가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미거든요. 뭔가 좀 과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산 아래에서 지금 인물이 화살을 이게 관역을 명중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산 위에는 근데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그림이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안정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고 내가 명중시킬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1개월 차 흐름과 비교해 보면 뭔가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또 열정에 앞서가지고 과하게 하는 거를 주의하라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좀 주의하시고 조금 적당히 오르다가 멈추는 게 좋다. 이 속각계는 전체적으로 지나친 거에 대해서 주의하는 궤이긴 하지만
근데 또 신기한 게 이 여기선 또 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딱 세 가지 정해주거든요. 공자님이 정해주신 거죠. 이 세 가지만큼은 과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금전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약하는 거, 그러니까 소박하게 하는 거 괜찮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용과 호검이라고 해가지고 이 뭘 사용함에 있어서 검은 이제 내가 마음껏 마음껏 검소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역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무리한 지출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술자리 같은 데를 내가 간다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뭐 내가 다 계산한다거나 내가 쏠게 라던가 그리고 아니면 뭐 쇼핑 같은 거 할 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이거저거 다 산다기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도 이 2개월 차에는 조금 절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속가도 이 가소사 불가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소사, 소사는 가하고 불가대사, 대사는 불가하다. 작은 일은 가능하지만 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역시 무리한 투자보다는 개인적인 소소한 일에 대한 투자가 좋고, 이 시기에 큰 게 되돌아오는 걸 바라기보다는 작은 결과에 먼저 만족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작은 거라도 결실이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바람직한 흐름이거든요. 택화역에서 무언가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됐다면 이 2개월 차에는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조금씩 맛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변화의 결심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그 실천을 위해서 이 계획을 좀 먼저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공을 들여서 준비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3개월 차에는 지택림괴가 나왔거든요. 이 지택림의 요 임자는 임하다, 다가온다라는 건데,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발품을 팔고 다가가지 않아도 어떤 소식이나 어떤 귀인, 그런 금전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들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도 보면은 지금 자세히 조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물에게 어떤 관모를 전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직을 하사하는 거, 나에게 어떤 지위를 하사를 하고 나는 지위를 하사받는 그런 모습이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로 발령을 받는다든지 출장을 가게 된다든지, 내가 특정 지위에 대해서 임명을 받는다든지, 뭐 승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사회적 위치랑 관련한 금전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산 같은 거 이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재산을 주면서 너가 관리해, 이제 그런 흐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에게 유리한 금전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나보다 현재 조금 더 금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쪽에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어쨌든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택님은 임했을 때 내가 딱 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것은 이 양효 2개가 아래에 받치고 있고 음효 4개가 위에 있어서 이제 내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봐도 괜찮죠. 내가 뭔가를 시작해서 이제 자리를 잡는 흐름이거든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임괴 내용 중에 이 지우 8월 유흉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지우 8월이 도래하면 흉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잘 돼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내가 걱정 없이
너무 이제 나태하게 한다든지 너무 내어 맡긴다든지 소홀하게 되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치 요 택화역 이전의 시기, 약간 방황하는 그런 시기처럼 이 지금 8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지태림계는 사실 주역에서 이 12월을 상징합니다. 12월이 이제 다시 이 양휴가 아래에 자리를 잡고 막 성장해 나가는, 두 개가 됐잖아요. 두 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성장을 하다가 8월쯤 되면 성장을 멈추고 다시 하락세로 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그런 시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도 내가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그러한 태도로 했을 때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을, 심고 있는 씨앗을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결실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더 유지하면서 장기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언 카드로 마지막 24절기 오라클 카드로 되게 예쁜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춘분인데 어떤 신랑 신부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있네요. 이 혼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인생의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게 봄이잖아요. 봄이 이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또 인생의 새 출발이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새 출발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두 남녀로 나왔고, 여기도 이게 표범과 호랑이로 나온 것처럼 되게 기운이 좋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어떤 변화이고, 어찌 보면 또 통과 의례 같은 변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이 금전운이 마치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명을 이수하는 거랑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로서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이 금전운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남녀 사이에 또 결혼을 하는 건, 연애를 하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럼 굳이 왜 결혼을 할까? 뭐 사실 결혼은 계약 관계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뭐 더 큰 만족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기에 뭐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훨씬 더 큰 만족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혼자였을 때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행복을 함께 하면서 이제 느끼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제 그냥 연애로만 본다면, 내가 연애를 안 해봤을 때에는 혼자여도 별 아쉬움 없이 행복해 할 수 있었는데, 또 막상 어느 시기에 연애를 하고 봤더니 어떤 큰 만족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헤어지면 또 어떤 그만큼 상실감이 들고, 그래서 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대상을 찾고,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이 진짜 약간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미 여러분은 뭔가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큰 만족감을 얻으셨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내적 충만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진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만큼 이런 조화로움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춘분 시기는 추분이랑 또 마찬가지로 이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가 같잖아요. 음양의 균형이 맞다는 건데,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춘분이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춘분이라는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물이 성하고 이렇게 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인 만큼 이런 변화의 시작 역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시면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복채로도 부탁드릴게요. 그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5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세 장의 카드는 1개월차부터 3개월차까지 차례대로 그 금전운을 뽑아본 건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조금 이 카드 세 장의 그림 흐름을 보면 뭔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약간 나머지 번호랑은 조금 다르게 좀 그런 독특한 어떤 그런 흐름이 느껴져서 다 이렇게 좀 들판이고 이 땅, 야외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니까 딱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보면 1개월 차에 지금 화산여 괴가 나왔어요. 이 한자 여자가 이제 이 그 나그네 여자거든요. 그 나그네. 근데 나그네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 여행객, 객지살이 하면서 이게 조금 약간 고달픈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객지살이 이렇게 약간 돌아다니면서 인생 공부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려자는 근데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나그네 보면 꼭 같이 이게 동무랑 도반이죠, 도반. 그러니까 같은 동무랑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이제 여행 가고 돌아다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땅 보러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금전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부부 사이라면 같이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장 활동 같은 거.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주역이랑 조금 더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이 화산역에서 나그네가 그 노잣돈을 지니고 가면서 동복을 얻는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동복이 그 길동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 건데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과 그러니까 노잣돈을 지니고 임장 보러 간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 력에는 나의 주관이나 그 나의 내면 이런 걸 중요시하는 괴이니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돈도 돈이지만 뭔가 여러분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어떤 독특한 인생관 그런 관점이 반영된 곳으로 보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진짜 우연히 그냥 놀러간 객지에서 여기 되게 괜찮네 하면서 발견할 수도 있겠죠. 배낭도 메고 저는 그냥 이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이 뒤에서 느껴지는 그 발걸음의 기운이 되게 씩씩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차피 나그네는 배우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직접 이렇게 발품을 팔고 내 몸은 수고스럽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막 힘을 내서 그렇게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뭐 남들은 뭐 진짜 피곤해 보인다, 참 고달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흐름상 좋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옆에 이 지수사괴가 나와서 길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답사 가셔서 궁금한 것들 확인 꼼꼼히 해보시고 조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직감도 남다르실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시고 상대방 의견도 잘 들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는 이 상대방, 이 동복, 이 동무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옆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대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인생에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거든요. 금전운과 별개로 지금 이 카드 들으시는 분들의 그 옆에 이 도반, 그
그 동반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네. 굉장히 인생 여정에 큰 힘이 될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같이 해서 이 어떤 부동산을 보러 가는 것이든 뭐든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역의 중에서 제가 주의사항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 효사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제 여쇠쇠 사기소취죄라고 해서 그 쇠가 그 약간 그 분쇄 약간 그런 것처럼 자질구레한 거거든요. 여행하는 자가 너무 쪼잔하게 너무 자질구레하게 굴면 스스로 재앙을 자초해서 내 스스로 그런 재앙을 취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가서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 쪼잔하게 대한다거나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옆 사람에게든 뭐 다른 사람에게든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2개월 차에는 지수사로서 흐름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인데, 이 지수사는 땅 아래에 물이 흐르는 것이라 이 땅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인 거네요. 그쵸? 지하수가 흐르는 땅 되게 좋잖아요. 이 수라는 거는 또 풍성함, 봄을 참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되게 윤택하고 풍성한 땅이다,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이 카드는 보시면 이 그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막 질문도 막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수사의 요 사자가 스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런 스승, 그리고 리더, 그리고 이 무리, 많은 무리를 리더가 통솔을 하는데, 이 무리 자체를 일컫는 말이 이 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그림상으로 근데 보자면 이 리더, 그 무리를 이끌어주는 리더의 존재, 멘토, 스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전문가죠. 여기서는 이 검정색 정장 입으신 분 같아요. 여기 이제 이순신 장군으로 추정되는 장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 지휘자가 있고요. 왕의 모습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역할로 리더를 나타내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어쨌든 이 검은 정장 입으신 분, 뭔가 투자 전문가 같거든요. 여기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지수사계에서는 이제 장인 길 무구라고 해서 이 장인이라야 길하고 무구 허물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장인이나 전문가의 역할을 되게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괴이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비록 위치가 높고 돈도 더 많고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장인이라고 판단이 됐다 그러면 그 이분이 하는 조언을 잘 들어보시고, 또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몸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미리 질문을 정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이렇게 정해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렇게 이지수사가 나왔다는 건 전문가 운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뭔가 귀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가 수레를 끌고 있거든요. 4명을 태우고, 여기 이제 가족 구성원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소가 이렇게 열심히 수레를 끌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을 위한 땅, 뭔가 농사지을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땅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분들의 어떤 활용 목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분이랑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 한 단위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경매 낙찰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먼저 나서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저는 이 두 흐름만 봐도 먼저
이제 이 지수사 그림이 좀 심상치 않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흥미로운 점이 이 마지막 3개월 차에 천하동인계가 나왔어요. 아주 좋거든요. 분명히 이 2개월 차에 전문가운, 투자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천하동인계가 결국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운이 또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천하동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공한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경매라면 좋은 조건으로 낙찰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토지나 어떤 기타 부동산의 경우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고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의 보상이 따른다. 굉장히 좀 분위기만 봐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동인궤 보시면 선호도 이후소, 대사극상호 그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 이후소는 먼저 울고 나중에 웃는다. 너무 극적으로 만났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야 나타났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나 너무 힘들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만큼 만족스럽다.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땅이다. 부동산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랑 같이 투자하는 거라고 해도 이게 동인이니까 투합이 잘 되는 거거든요. 같이 투자하는 거든 뭐 이게 동업이든 믿고 신뢰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일까? 약간 조금 의심이 들었다면 동인기가 말해주는 건 정말 신뢰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두 커플이 있고 이게 손을 잡고 있고 되게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탁 트인 들판에서, 이 들판이란 건 또 도심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자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시선, 남들의 시선보다는 내 주관적인 어떤 시선, 주관적 기준을 더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만족한 땅인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뭔가 그게 잘 성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도움을 준 지인이나 알게 된 그런 사람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좀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뭐 식사하거나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임대차 계약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믿을 만한 임대인, 임차인 만날 수 있다. 어쨌든 이 3개월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고 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임장 알아보러 다니시고 전문가 만나고 소통도 잘 되고 책을 성공한다. 근데 제가 뭐 임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식적 제가 이런 부동산 임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순수 투자가 아니라 내가 뭐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게나 좋은 위치를 구하고 싶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게 뭐 다 임장 활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길하고 진짜 여러분들 전문가 운이 너무 좋아서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신뢰하셔도 좋을 흐름입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운을 만난다는 건 이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좋은 분들이셔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화산이 여기 나온 거부터도 그렇고 남다른 어떤 안목을 가지시고 남다르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언 카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24절기 조언으로 소만이 나왔어요. 소만은 여름의 그 두 번째 절기거든요. 입하 소만. 그러면 이제 5월 한 셋째 주 맞나요? 한 5월 한 21일, 22일 그쯤 되는데 이때 날씨 진짜 좋잖아요. 정말로 뭔가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때 아닌가요? 막 너무 덥지도 않으면서 꽃이 만발하는 그런 날씨고 꽃이 만개하는 날씨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이제 붉은 기운, 오의 기운들 이렇게 이런 거 보면 눈이 즐겁잖아요. 햇볕도 이 시기에는 되게
이런 따사로운 햇볕이 풍부하고 여름이 그런 어떤 여름의 기운이 막 차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물이 본격적으로 생장하는 시기.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열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외부 나가라고 카드가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면 진짜 꽃이 피어나고 결실이 있겠다. 장구 들고 이제 흥을 내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지금. 그래서 환경이 그만큼 따라주고 좋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 활동, 여기저기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니다. 오히려 내 기운이 돌고 금전운의 흐름에 상당히 이롭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5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로 갑니다. 감사합니다.